크리스천 고민 해결 프로그램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연구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정범균 씨,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턴의 공식 직진남 프랭크 이만희 씨, 주석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쌀쌀한 가을 날씨가 벌써 몸에 와 닿는 그런 변화가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고민은 어떤 고민일지 주제하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And the wicked, and mine is not to reason why this is. 기다려져야 할 명절이 두려워진다니까 참 걱정이네요. 네,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에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또 명절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질병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을 만큼 스트레스가 큰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민들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정범균 씨는 다가오는 명절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절 증후군 이런 게 아예 없죠. 네, 저도 아예 없고 저희 아내도 아예 없고. 아내분도 없다는 걸 확신하세요? 네, 확실하죠. 저희는 저희 집 가서 밥 아예 안 하고 와이프가. 네. 진짜요? 네, 엄마도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외식합니다. 아, 진짜요? 네, 추석 때 외식. 그러면 아버님이 그래도 뭐 추석에 전도 부치고 송편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외식을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바깥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모든 며느리들의 어떤 로망, 아내들의 로망인 집안이 범균 씨 댁이네요. 아내는 복 받았다는 건 알고 있나요? 그걸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게 복이다 하는데 너무 바로 시집 올 했으니까. 때부터 편했으니까. 프랭크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콩고는 제일 큰 명절이 언제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아, 그리고 1월 1일 뉴 이어스 파티 하는군요. 예. 뉴 이어 그때는 가족들 많아서 뭐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프랭크 씨 집에는 몇 명 모여요?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50 person? 네, 50명. 아니 그럼 50인분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네. 만들어요? 음식을? 누나들, 뭐 어머니, 여성들이. 네, 여성만. 콩고도 여자가 하는구나. 그렇다면 콩고 여성들은 네. 너무 힘들다. 새우가 오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하나요? 잘 안 해요. 왜요? 왜냐면 콩고에서는 남자가 요리 안 해요. 그래서 여자들 당연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 만약에 우리 집에 어머니 오면 제가 뭐 와이프랑 같이 요리하고 있는 게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잔소리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콩고에서는 저 불평불만 하는 순간 시아버지가 며느리들 줄 서하면서 따기를 이렇게 때리는 뭐? 빡빡 나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수십 가지를 차려야 되는 그런 문화는 아닐 거예요. 김치, 네. 야채, 여러 뭐. 종류죠. 뭐. 이게 반찬 문화거든요. 세계에서 반찬 문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시죠? 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요리 중심으로 디쉬라고 하는 요리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밥, 국 있고 나머지가 다 반찬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영양소뿐만 아니라 맛도 거기서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최근 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명절 증후군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큰 주제로 불거졌는가? 제가 볼 때 이게 거대한 문화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콩고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화고 당연히 여자들은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시점에는 일을 하는 문화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문화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은 고추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음식은 다 여성들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첫째 핵가족화가 됐잖아요.
가족들이 소규모로 모이고 그리고 이제 평등 지수가 많이 높아져서 남자들도 집안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핵가족 문화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 여성들만 집안에서 일을 한다는 문화가 깨졌고요. 두 번째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전 세대의 문화와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새 문화 사이의 문화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약간 심리적, 신체적인 질환이 함께 동반이 되는데 왜냐? 핵가족으로 살 때는 한 4-5명 살잖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랬다가 한꺼번에 가족들이 모이면 한 20인분, 30인분 막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관계 스트레스 발생하죠. 비용 굉장히 발생하죠. 그날은 이 며느리들의 평가일이에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데다가 양쪽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하니 이때 명절 증후군이라는 건 굉장히 거대한 의미이자 동시에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그 명절이 되면 이 여성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실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갈 것도 많죠. 부모님들 용돈 챙길 거 생각하고 또 자녀들, 조카들 용돈 생각하면 이 비용도 적지 않아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형제간에 모였는데 은근히 우리 형은 잘 됐는데 또 동생은 어떤데 하는 이런 비교 의식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명절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것에 대한 긴장감, 불편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고민 해결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화면 만나보시죠. 여보, 왜? 지금 잠이 와? 아니 왜? 하루 종일 운전해서 힘들어. 뭐? 그럼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어머님 댁 가기 전에 한 말 기억 안 나? 내가 뭘 했는데? 여보, 응? 이번 명절에 TV만 보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매번 혼자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정말 명절 끝나면 온몸이 아파 죽겠어. 나도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나 부엌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안 도와줄 거야? 아니야 도와줄게. 그리고 명절날 아침만 먹고 올라올 거지? 일찍 가서 쉬고 그리고 아침 일찍 또 우리 집 가야 하니까 내가 눈치 주면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 알겠어. 정말이지 여보? 믿는다. 알겠어. 출발하자고. 추석 특집을 다 없애야 돼. 저 광경을 못 보게. 행복하진 않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요? 행복하냐고요? 너 해 빨리. 자, 누구야? 빨리 던져. 차 안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잘 놀더라. 나도 당신네 집에 가면 똑같이. 아니 더 힘들어. 뭐? 뭐가 힘든데? 그래 말 나온 김에 말하자.
매번 명절에 갈 때마다 눈치도 보이고 비교도 당하고 당신 맞벌이 시킨다고 싫어하시잖아. 내가 자주 가고 싶겠어? 아, 그거야.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것도 이해 못해? 정말 평소 땐 잘 싸우지도 않아요. 남편이 가부장적인 편도 아니고. 그런데 시댁만 오면 남편이 딴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잠깐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힘들려고 저러니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가기 전에 도와준다는 말은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몰라요. 1년에 2번뿐인 명절만큼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명절에 아들이 집안일 하고 있으면 어느 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처가집 가면 정말 눈치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랄까? 매번 명절 때마다 처갓집 갈 생각만 하면 아주 답답합니다. 전 정말 충격받은 게 아내분 설거지하는 화면에 프랭크 씨가 여자들이 저렇게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냐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요리도 하고. 평생 설거지만 하면서 한번 살아볼래요? 저는 설거지 많이 해요. 50명이 먹는 거 50 매일 명분 설거지 해야죠. 해봤어요? 50명이 먹는 거? 기름때 있는 거? 50명분. 아니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네. 아니 남편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남편이 만약에 거기서 같이 우리 둘만 아내랑 이렇게 나랑 설거지만 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만 우리 가족에서 제외된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아내만 제외되는 건 괜찮나요? 내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 아내가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남편 교대하면 되지. 교대를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한 팀이 돼서 한 명이 이거 던지면 되지. 하이파이브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CGN TV 화면에 폭력적인 거 나가도 되나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네요. 오늘만큼은 하나님 주신 말씀 어기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 하나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문자를 보냈을 때, 톡을 보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보내야 돼요? 미안해. 미안해. 끝. 미안해 하고 이모티콘 사랑해 그러니까 고양이 이거 돼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쓱 날려주고 내 표정 자체도 윷놀이한테 저렇게 행복해하면 안 돼. 눈치 봐가면서 뭐가 나왔어도 울면서. 미안해. 해줘야 빨리 와 이제 여보 왔을 때 이렇게 쭉 나라면 하지. 그 폰 부순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너무 솔직하게 저렇게 보내면 안 돼. 근데 저희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 극히 일부의 상황일 뿐이고 저것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실제로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20대에서 40대 기혼 여성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절에 남편이 가장 얄미울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3위부터 가볼게요. 3위 뭘까요? 나는 힘들게 상 차리고 있는데 혼자 밥 먹을 때. 네. 심지어는 물 갖고 오래. 여보 여기 김치가 없잖아 이런 얘기하면 그럼요. 정말 얄밉죠. 네, 2위는요. 아내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아니야? 그럴 라는 수도 인식. 있다, 그럴 수 지금 정범균 씨와 프랭크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네. 저는 아무리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이모티콘 하나 쓱 넣고 그다음에 현찰 이렇게 쓱 넣다가 조금씩 줘야 돼. 아 현찰은 괜찮아요. 도들 한번 이번에 자 1번은 뭘까요? 1위. 시댁은 가고 친정 안 갈 때. 비슷합니다. 잘 때. 정답은요. 눈치 없이 시댁에만 오래 있으려고 그래. 할 때. 왜냐면 거기가 자기한테 천국이거든요. 심지어는 시댁에서 잘 시간, 일어날 시간 됐는데 자. 네,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출발하자고 하면 지금은 차 막혀서 안 된다. 근데 그게 있어요. 운전을 하잖아요. 남편들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졸음 운전은 위험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 여자들이 운전할 수 심지어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운전도 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가야죠. 그럼 가야죠. 범균 씨는 이런 행동들 한 적 없죠?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일단은 그리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피곤하니까.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에 저희 집에서 다 세요. 아, 장인 장모님이 오세요? 장인 지금? 장모님이 오세요. 장인 장모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형님네들이 다 저희 집 김포니까 저희 집에서 다 보내셔가지고
아니 근데 범균 씨 댁은 굉장한 모범 사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또 사례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명절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며느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님도 굉장히 힘듭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장면에 가든지 간에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게 남편이거든요. 남편인데 이 놀랍게 이 심리학에 보면 회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회귀라는 건 뭐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또 다른 말로 복귀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이 남편이 결혼을 해서 그 따로 일가를 이루어서 살 때는 뭐 가사도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본가에만 들어가면 원래 그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본가에서 아들의 역할로. 회귀를 하면서 마치 내 엄마에게 밥을 얻어 먹을 때 내 엄마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래 반응식으로 돌아가는 복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얘야 맹물도 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안에서는 남편이 딱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중간에서 딱 조율자가 돼줘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리모컨만 움직인다면 이거는 뭐 그냥 싸우자는 거죠. 도전장을 그냥 내미는 거죠, 사실은. 그 남편들이 얄미울 때 1, 2, 3위를 보셨잖아요. 혹시 목사님도 이 가운데 해당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2, 3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내의 당연한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혹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표정을 지을 때 저는 한마디 하죠. 그럼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 도와줄 켜? 목사님 최악인데요? 야,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당연히 준비하는 어쩔 수 것이다라고 없는 남자였어, 목사님도. 넘겼던 적이 있는데 오늘 듣고서는 지금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우리 아내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준 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아내분이 정말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제가 볼 땐 그 사과는 늦었네요. 이미 마음에 깊은 구멍이 나 계실 거예요. 목사님도 약간 음식 준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명절에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1위는 바로 음식 준비였다고 합니다. 네. 콩고에서도 뭐 음식은 당연히 남자들이 하는 걸로 알았고 대한민국도 그랬지만 조금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명절 이후에 사실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명절 후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혼율은 뭐 상상 초월인 것이 보통 우리가 이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3월 그리고 이제 7월 많고요. 그다음에 12월 이런 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때예요. 왜 그때가 올라가냐면 3월에는 이제 1월이나 2월 초에 있던 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긴장 상태가 유지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7월은 왜 늘어나는가? 결국 그렇게 싸우고 다투기를 3월까지 하다가 4월에 이혼 신청을 하고 3개월 숙려 기간 걸쳐서 7월 달에 이혼. 이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9월 말이나 10월 초 중순 정도 되면 추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12월 우리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혼을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혼자 드리러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게 추석하고 설 1년에 2번 있거든요. 네.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못 참아서 이혼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도와서 이혼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남편의 어떤 밑바닥을 보는 거죠. 네. 두 여성분이 너무 세. 아니 저희가 센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건 너무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닌 일로 물론 가족이 얽혀 있긴 하지만 단둘의 문제가 아닌 걸로 그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절 문화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고 내 부모님을 바꿀 수 없다면 이 부부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네.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또 차분해지기도 하거든요. 잠언 16장 24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이 명절 때 정말 쑤시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그 쑤시는 뼈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아싸리 편하게 법적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추석도 이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고기 들어간 거는 여자가 다 해라. 대신 나머지 건 남자가 다 해라. 이런 것들. 괜찮은데요? 네, 이건 딱으로 그럼 밥 남자가 다 하고 고기 안 들어갔어요. 나물 남자가 다 하고 과일 깎는 거. 다 하고 남자가 다 하고 국 고기 들어갔으니까 여자가 하고 고기니까. 네, 약간 이러면은 오히려 집안 자체도 뭔가 할 걸 딱 정해야지. 남자들은 정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애 좀 봐 해서 그럼 애를 보고 있어요. 그럼 애를 본다고 화를 내요. 애를 보라 그래서 봤는데 왜 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자들도. 그리고 만약에 뭐 남편들이 설거지를 도와줬다면 운전을 뭐 반반 요구했을 때 아내들도 좀 쿨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먹기 전까지 네가 운전면허 해. 이제 이런 거 좋지.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교대로 운전하자. 뭐 이런 뭐 발전적인 좀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남녀의 역할, 부부에 집중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봤는데요. 사실 세대 교체하는 상황에서 진짜 억울한 건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평생 당연하게 살아서 이제 며느리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이게 부당하다고 해요. 그러면 좀 억울한 마음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명절이 괴로운 시어머니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접수된 시청자의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상황극을 좀 꾸며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에 며느리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한 60대 주부입니다. 글쎄 지난 설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허리야, 어머니 전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앞으로 사 먹어요 우리. 힘들지. 그래도 명절엔 이렇게 기름 냄새 좀 풍겨줘야 명절 냄새 나지 않겠니? 그건 못 먹던 시대에나 하던 소리죠. 요즘같이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엔 이렇게 음식 많이 하는 것도 낭비예요 어머님. 힘들면 그 방에 들어가서 쉴래? 그 나머지 거는 내가 하마. 그럼 저희 집에 가서 쉴게요 어머니. 집에 간다고? 너희 자고 가는 거 아니니? 요즘 저희 부부 다 회사 업무가 많아서요.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 무리해서 겨우 온 거예요 어머니. 그래라. 정말 며느리 시집살이가 따로 없습니다. 한 소리 하자니 아들한테 불똥 튈까 무섭고 참자니 우라통 터지고 명절이 너무 괴로워요. 요즘에는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들도 많이 생기셨다고 하죠. 프랭크 씨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시어머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콩고에서는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가 우리 가족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자기 어머니 생각해요.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는군요.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 말하는 게 다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뭐 요리해 내 어머니 그렇게 하고 요리해요. 혹시 콩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럼 혹시 콩고에 사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며느리들은 없나요 정말? 그런 시어머니도 있긴 있어요. 뭔가 며느리한테 그냥 야, 너 이거 해. 그렇게 하면 싸운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저는 콩고의 한 20년 후가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과정을 똑같이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커밍순입니다. 고도입니다. 네. 범균 씨는 이 사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가장 힘든 건 이제 이 아들이 아닐까. 이거는 아들한테 엄마도 이거 전화 올 수 있는 각이거든요. 네 와이프가 좀 너무하더라. 이러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간다 그러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만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범균 씨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상황이 이래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집 밖을 일단 나가요. 저만. 전쟁 나면 도망가듯이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엄마가 터지든 아내가 터지든 빨리 터집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커피라든가 뭐 엄마랑 아내가 좋아하는 거 2개 다 사갖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주고 엄마가 기분이 좀 더 안 좋으면 여보 오늘 조금 여보가 분위기 좀 더 좋으니까 자고 가자. 아내가 더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 저기 조금 갈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다시 문자라든가 이런 톡으로라든가 해줘야지. 오늘 한 얘기 중에는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제가 볼 때는 그 뒤는 더 커져요, 일이. 더 큰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남편들이 이 전략을 취해요. 가서 분위기 봐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유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데 결국은 뒤로 미루는 거지 오히려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남편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내 옆에 서줘야 돼요. 철없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아내 옆에 일단 서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설명을 드려야죠.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남편도 자기 가정을 지킬 의무는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이런 고부 갈등을 좀 근본적으로 유형은 다르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절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일단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는 기간을 딱 정해야 돼요. 있다 보면 피일차일 계속 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식구들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365일이 잔칫날이에요. 너무 음식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음식의 가짓수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또 서로 간에 심리적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잘 갔는지 안부 물어보고 수고했다는 문자 같은 거 반드시 보내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상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것도 많이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로 막을 수 있는 거 호미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전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주제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속이 아주 시원할 만하게 야 이게 해결 방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을 섬기는 일도 기쁜 일인데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시고 한번 좀 힘써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서로가 섬길 때 섬겨주는 분에 대한 배려 또 섬기는 분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말을 듣고 상처받거나 또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좀 무장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런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하지만 누구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민감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살찐 것 같다? 뭐 취직은 잘 되니? 아니면 뭐 연애는 안 하니? 자주 와라 뭐 이런 소리랑 저는 또 아기가 둘이 있는데 어른들은 또 더 원하시더라고요. 셋째는 언제 가질 거냐 뭐 그런 거. 뭐 앞으로 뭐 무엇이 되고 싶냐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때 교대를 갔어야 하는데 공무원 시험은 어떠냐? 누구 어디 갔다더라? 그런 얘기들요? 좀 섭섭하고 네 저희 사정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고 네. 씁쓸해요. 할 말도 없고 불편하고 자꾸 듣다 보면 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명절이면 꼭 듣게 되는 친척들의 반갑지 않은 잔소리. 실제 성인 남녀 3,0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다가오는 추석이 가장 스트레스인 게요. 73.4%가 친지들의 잔소리를 꼽았다고 합니다. 범균 씨도 예전에 친척들의 잔소리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일단 살쪘다. 저도요. 그래서 살쪘다가 제일 듣기 싫어요. 네. 왜냐면 밥 한 끼 안 사줬는데 왜 나한테 살쪘다고. 살쪘냐고.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네. 그래서 살쪘다 듣기 싫고 개콘 그만두고 났을 때는 왜 개콘 안 나오니? 그래서 왜 TV 안 나와?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거 두 개가 아무래도 제일 싫었죠. 저도 약간 그런 거. 대학 뭐 어디 갈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첫째 나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뭐 요즘 왜 방송에 안 나오냐. 뭐 저의 뭐 진로나 취업이나 뭐 모든 신상에 관한 그런 질문들. 근데 진짜 궁금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프랭크 씨는 혹시 친척들이 했던 얘기 싫었던 거 있나요? 형 반대 하셨던 말이 콩고에서는 뭐 살쪘다. 그래서 너 잘 살고 있다. 아 칭찬이에요? 칭찬이구나. 좋아 보인다는 얘기군요. 근데 아니 너 왜 이렇게 말라졌다? 이게 왜 이렇게 못 살고 있냐? 광고에서는
야 우리는 야 너 말랐다 이러면 최고의 칭찬인데. 이거 말랐다. 오, 진짜. 대박, 진짜? 막 진짜 이러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말랐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칭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갓 결혼한 이제 새 신랑한테 말랐다 그러면 며느리를 욕하는 소리니까요. 예.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을 좀 살 줘야 돼요, 무조건. 살쪄야 돼. 살 그래야 안 이제 찌면 며느리들이 며느리 큰일 난다. 우리 엄마가 야, 내 아들 안 먹냐? 네가 뭐 하노? 그렇지. 아, 콩고 너무 무서워. 콩고 너무 힘들어. 국제 결혼 랭킹에서 콩고 남자가 자꾸 떨어지네요. 네. 오죽 힘들면 명절 때 잠수 타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서요. 교회에서도 이 명절 때가 되면 사실은 타지에 나가 있던 우리 자녀들이 오면서 같이 좀 풍성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네.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면 미혼인 청년들은 명절 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횟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미혼 청년들에 대한 어떤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혼기가 되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요즘에는 그 자연스러움이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던졌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부담스러운 스트레스가 되는 잔소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좀 오지 않는 경우들을 저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 난임 부부가 많은데요. 아이와 관련된 질문은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은 진짜 서로서로 안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화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말들을 주고받아야 할 텐데 이른바 덕담이라고 하는 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명절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어른들도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물으면 저걸 오해하고 또 저걸 물으면 이걸 힘들어하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넌 어려서부터 어쩜 그렇게 괜찮니? 뭐가 괜찮은지 얘기 안 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하나만한 얘기지만 어느 곳에 가서나도 누구든지 기분 좋은 이야기. 넌 어려서 눈이 예쁘더니 어쩜 이렇게 지금도 눈이 이쁘니? 이렇게만 하신다면 칭찬이 답이에요. 다만 이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나 때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늘 기분 좋은 이야기, 내가 들어도 늘 기분 괜찮았던 이야기를 하나 딱 발견하셔서 집중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덕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를 관찰하는 정성이라도 좀 있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명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명절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기는 지금 문화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서로서로 배려를 해야 될 텐데요. 엄균 씨는 어떤 방법 제안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자주 만나는 거를 조금 강추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장인 장모님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통화를 하고 엄마 아빠 매일매일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도 어색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봬도. 그래서 자주 통화하고 자주 연락하고 시작하기 전에 돈을 줘라. 선입금. 선입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행사를 가기 전에. 선입금이죠. 선입금이 안 가면 가기가 싫어요. 흥이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선페이가 들어와줘야 그래 가자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엄마에게도 아내에게도 선입금 무조건 선입금 제도를 그다음에 후는 보너스 이런 게 좋네. 이 정도 하면 조금 없지 않을까.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명절을 정말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이 시간들이 이 기회가 서로 불화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혹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 섬기는 모습과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그 명절 중군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 더 잊지 않아야 할 것. 이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분들, 소외받는 분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분들을 위하여 최소한 우리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좀 가족들이 함께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잡으면 이 명절이 더욱더 뜻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외침일 수도 있겠지만 절망의 순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정말 긴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 간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은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또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가족 간에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을 맞아 특별하게 다시 나눠보고 싶은 고민들을 베스트 5로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순서를 마련했어요. Mwana wa mashamuka osime mukawe onamukonde.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